이제 시작해 볼까요? 하던 거 멈추시고 화면 봐주세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코드를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출력문 4개의 결과를 한번 예상해 보시라고 했는데, 출력문의 결과가 이렇게 예상을 하셨을까요? 보니까 직접 돌려보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예상을 하고 돌려보신 거겠죠. 답부터 확인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정답을 맞추는 것보다 그 정답을 맞추기 위해 생각하는 과정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일단 결과가 맞는지 확인을 먼저 해보죠. 이 모양까지 생각을 하셨어야 돼요. 대괄호가 있는 거 없이 숫자만 나오는 거까지 예상을 하시는 게 좀 더 좋은 결과였습니다. 일단은 저도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전 시간에 했던 거랑 똑같은 건데 가볍게 복습 잠깐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오늘은 계속 문제 풀 거예요. 문제 풀고 설명 듣고 문제 풀고 설명 듣고 할 건데, 이거 이해 안 돼 있으면 문제 푸는 시간 동안 허송세월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일단은 변수가 3개 있죠. 변수 3개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객체는 몇 개 있어요? 객체는 2개가 있는 거예요. 3개가 아니라. 그래서 일단은 얘가 A 리스트고 B 리스트, C 리스트 변수라고 했을 때 이 첫 번째 객체, 얘는 이름은 없죠. 이름은 없는데 어떤 리스트 객체가 하나 생성이 되었을 거예요. 리스트 객체다 라고 있는데, 지금 객체가 만들어지면서 리모컨이라는 게 하나 생성이 됐을 거고, 그 리모컨을 복사해서 A 리스트한테 넘겨주고 있는 상황이죠. 원격 조정이 가능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줄. 근데 객체가 만들어질 때 애초에 지금 값을 갖고 태어났죠. 1, 2, 3이라고 하는 값을 갖고 태어났는데, 이 친구들은 또 고유 방번호까지 있어요. 얘는 0번 방이고 얘는 1번 방이고 얘는 2번 방이에요. 여기까지 되신 분들은 이제 퍼펙트 잘 이해했다. 근데 이걸 이제 빼놓으신 분들은 이제 좀 더 생각할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좀 더 꼼꼼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 B 리스트라고 하는 변수한테 A 리스트를 넣고 있어요. 그래서 A 리스트가 갖고 있는 이 리모컨을 또 복사해서 넘겨주고 있는 상태고, 얘는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친 이 객체는 이 객체 자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이 총 몇 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동그라미 친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은 총 3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어떤 리모컨을 작동시켜도 결과적으로는 이 하나의 객체가 컨트롤이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C 리스트, 얘도 객체가 만들어졌는데 리모컨이 하나 생성이 됐을 거고, 이 리모컨을 복사해서 C 리스트라는 애한테 넘겨주고 연결을 시켰어요. 근데 얘는 태어날 때 갖고 있는 값이 없는 빈 객체이기 때문에 값을 채울 필요는 없는 거고요. 자, 그러면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할 수 있죠. 거기에 요거까지 추가를 해본다고 하면 B 리스트가 갖고 있는 리모컨을 작동시켜서 한번 점 찍었으니까 리모컨 버튼 하나 눌러서, 근데 어떤 버튼? 어펜드 버튼 눌러서 인자로 6을 주고 있으니 이 객체로 와서 6이라는 값을 추가해준다. 값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 새로 추가된 6이라는 값의 방번호는 3번이 되는 거죠. 자동 부여니까요. 우리가 따로 지정을 하지 않고 값만 넣어주면 인덱스는 알아서 지정이 되는 형태로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출력문, 첫 번째 출력문 B 리스트를 출력하겠대요. 그럼 B 리스트한테 뭐 들어있어요? 리모컨 들어있죠. 근데 이 리모컨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리모컨을 출력하겠다고 하면 나 말고 내가 연결되어 있는 원본 보여줄게. 그래서 이 친구를 찾아다가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형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펜드는 이 출력 전에 출력한 이후로 이루어진 작업이니까 일단 저기 출력할 때는 얘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1, 2, 3만 나오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출력할 때
Alist 1번 인덱스래요. Alist가 갖고 있는 리모컨을 작동시켜서 1번 방에 있는 데이터를 갖다 줘 라고 한 거예요. 우리 인덱스 번호로 원하는 값 하나 꺼내오는 거 저 시간에 마지막에 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 Blist의 0번 인덱스래요. 그럼 얘가 0번 인덱스 거 가져와줘 라고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펜드 이제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Alist의 3번 인덱스 갖다 달래요. 자, 여기서 이제 얘가 만약에 여기 있었다, 여기도 아니고 그냥 어펜드 전에만 있었다, 얘가 여기 있음으로써 얘는 에러가 날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 거 나오기 전에 여기서 에러가 났기 때문에 얘는 어펜드 하기 전까지는 3번 인덱스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죠. 이게 추가가 되기 전에는 2번까지밖에 없으니까 애초에 에러로 막고 있는 겁니다. 올바른 인덱스 번호가 아니니까, 인덱스 범위 벗어났으니까 이거 말고 다른 거 출력해 라고 빠꾸로 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추가된 후에 3번 인덱스 값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출력이 가능한 모습인 거고요. 자, 이것만 딱 이해를 해도 웬만한 객체는 다 다룰 수 있어요. 어제 열심히 설명을 들었던 그 2시간 가까이의 결과가 지금 이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거를 할 수 있다, 이 코드를 보고 이거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머릿속에서 생각을 그려 나갈 수 있다, 그럼 객체 어느 정도 다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한 게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실 때도 이거를 반복적으로 계속 숙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번 시간 복습 살짝 했으니까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보시면 문제 5개 나왔을 거예요. 이거 5개 다 풀어보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다가 써놨죠. 문제 자체를 검색하지 마세요. 이렇게 문제 이렇게 있는 거를, 이거 자체를 검색하면 이거에 대한 해답이 나올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리스트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까지만 검색을 하시면 돼요. 모르겠으면.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5개 문제 한번 먼저 풀어보세요. 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앞에 봐주세요. 지금 1, 2, 3번까지는 다들 쉽게 하셨어요. 그리고 4번에서부터 살짝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하나하나 좀 봐보겠습니다. 자, 리스트에 순서대로 21567이라는 값을 한 번에 담아달래요. 한 번에. 우리가 리스트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어제 처음 배웠는데, 그냥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대괄호 하면 리스트를 만든 거죠. 지금 이미 이것만 보고도 우리는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A라는 변수 하나, 빈 객체 하나, 그리고 리모컨 연결되어 있는 그림까지. 근데 리스트를 만들 때 우리가 값을 바로 넣어줄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넣는 겁니다. 이러면 21567이라고 하는 값을 가진 리스트를 생성하고 그 리모컨을 A한테 연결한 거잖아요. 그쵸? 이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값도 순서대로 들어있을 거고, 출력을 한번 해보면 값도 들어있고 순서대로 잘 들어있고 한 번에 만들기도 했고 문제가 없는 거죠. 자, 이제 좀 부가적으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면, 아까 제가 처음에 수업 시작하기 전에 문제 출력 예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했었잖아요. 거기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그냥 리스트를 출력한 이 결과랑 이 결과가 대괄호가 있냐 없냐, 출력 결과에 대괄호까지 나오냐 아니면 그냥 숫자만 나오냐, 이거까지 파악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왜 중요한지 알려드릴게요. 우리 어제 수업 때 썼던 타입 함수 기억나시죠? 자,
얘는 뭐 나오고 얘는 뭐 나올까요? 잠깐만요. 지금 비대면으로 참여하신 분 중에 영어 이름 카페 알레라고 되어 있으신 분 본인 이름으로 좀 바꿔주세요. 저렇게 되어 있으면 제가 누군지 파악이 안 돼서 출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 얘는 결과가 리스트가 나와요. 얘는 리스트가 맞으니까 A라는 변수에는 지금 리스트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리스트를 조정할 수 있는 리모컨이 들어있는 거고, 우리가 A를 출력하려고 하면 그 리모컨이 바라보고 있는 원본 찾아와서 알려주는 거죠. 그것처럼 이 타입 할 때도 똑같아요. 이 리모컨이 연결되어 있는 원본의 타입을 알려줘요. 그래서 얘는 리스트가 나오고요, 얘는 인트가 나옵니다. 그쵸? 리스트랑 인트, 이거는 아주 다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도 아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보면 지금 B라는 거에 5라는 값 하나 들어있는 리스트 만들어 놓고 연결했죠. 그리고 제가 지금 B 그냥 출력한 거거든요. 얘를 이렇게 붙여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보려고 한 거예요. 얘는 그냥 5죠. 얘는 대괄호가 있는 5죠. 이거 완전 다른 겁니다. 아예 다른 데이터예요. 아시겠죠? 이 위에 있는 이 5는 진짜 그냥 숫자 5예요. 정수 인트 5인데, 이 밑에 있는 얘는 리스트에 5라는 값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건 아예 전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타입을 찍어보는 것도 한 번씩 중간에 해보시면 좋아요. 왜냐면 내가 다루고 있는 데이터가 지금 타입이 어떤 건지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게 앞으로의 개발에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이건 좀 다른 거니까 유의해서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은 요거 한 번만 해볼까요? 이거 결과 한번 예상해 보실래요? 출력이 2, 6, 1로 나올까요? 아니면 더해서 나올까요? 네. 이거는 연산된 결과가 나와요. 왜냐면 우리가 아까 이거 타입 찍어봤을 때 인트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결국 얘가 하고 있는 거는 숫자 더하기 숫자 더하기 숫자예요. 그럼 컴퓨터는 연산해버리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 나왔던 대로 2, 6, 1로 예상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거는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타입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 데이터가 문자 데이터였다면, 여기 밑에도 나오지만 월화수목금 같은 거였다면 이런 식으로 연산하려고 했을 때 그냥 붙어 나오겠죠. 문자 더하기 문자 더하기 문자니까. 그쵸? 이거는 차이가 분명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타입을 잘 알아야 돼요. 연산을 할 때의 결과들이 달라지니까. 그러면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얘는 이것까지만 요구하는 문제였어요. 참, 그리고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하나 더 있다. 우리가 리스트를 만들 때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만 배웠는데 사실 이것도 가능해요. 이러면 B에는 빈 리스트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리스트 함수거든요. 이걸 또 쓸 수가 있기는 합니다. 얘는 뭐 하는 거냐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빈 리스트 객체 하나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얘도 인자를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인자는 어떻게 뭘 가지는 거냐면 리스트화 시킬 수 있는 데이터를 인자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리스트화 시켜줘요. 이게 무슨 말이냐? 파이썬은 또 이런 게 돼요. 보이세요? 지금 C라는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 값을 이렇게 때려 박았거든요. 이거 원래라면은 변수는 하나의 값밖에 못 가지니까 생성 자체가 안 되는 게 맞는데 파이썬은 또 이게 돼요. 이렇게 해놓고 이 C라는 변수를 여기다 넣은 거예요. 리스트화 시킬 수 있는 데이터처럼 보이니까 얘는 국수계의 데이터죠. 그러니까 리스트에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리스트 함수 안에 인자로 넘겨서 담아버리면 들어가요. 이렇게 이게 또 가능합니다. 그럼 얘는요, 이건 리스트인가요? 아니죠. 이건 리스트가 아니에요. 이건 좀 다른 개념인데 이건 나중에 얘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리스트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근데 형태를 보면 우리가 이런 거랑 비슷하잖아요. 리스트도 하나의 타입이니까, 데이터 타입이었으니까, 객체 타입이니까 얘네랑 비슷하다고 느껴지는데 비슷하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 안에 들어가는 값을 리스트화 시켜주는 거니까 리스트 형변환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뭐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한 번에 담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담아달라고 했죠. 바꾸시지. 잠깐만요. 하나씩 담아달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일단 말 그대로 비어있는 리스트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드는 거니까 이렇게 두 개 똑같은 거죠. 결국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순서대로 1, 5, 6, 7을 하나씩 담아달라고 했으니 append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1, 5, 6, 7 담아버리고 출력까지 해보면 A리스트는 이제 잘 들어갔죠. 그리고 이게 왜 하나씩 담기는 건가 궁금하면 중간중간에 한 번씩 찍어보면 돼요. 그때그때 결과가 다르게 나올 거니까. 그렇죠? 순서대로 하나씩 들어간 거잖아요. 이렇게. 이게 뭐야? 이거 언제 나왔죠? 뭐지? 일단 그러면 두 번째 문제까지 넘어가고 세 번째 문제 가볼게요. 리스트의 순서대로 월화수목금을 한 번에 담아달라고 했고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이거를 순서대로 추가를 해달래요. 그럼 1, 2번 이거 짬뽕 시킨 거죠? 한 번에 담고 이거 한 번에 담은 다음에 여기다가 얘네 추가해달라. 이렇게. 그러면 월화수목 금토일 잘 나오니까. 그럼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한 게 뭐냐면, 어펜드는요, 어펜드를 이용해서 어떤 값을 리스트에 추가를 하면 어디에 만들어져요, 값이? 리스트의 맨 뒤로 들어오죠. 그쵸? 앞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중간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맨 뒤로 데이터가 쌓여 나가요. 이거는 사실 여기서만 봐도 알 수 있는 거긴 한데 좀 더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 이제. 그래서 어펜드를 사용해서 리스트 안에 값을 추가하면 맨 뒤에부터 데이터가 추가가 된다라는 거.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다 데이터 넣고 싶어요, 맨 앞에다가, 그럼 어펜드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월화수목금 한 번에 담고 토 1을 담을 리스트를 또 하나 만들어서 두 개의 리스트를 합치래요. 그래서 그냥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어 버리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해볼게요. 일단 이거는 좀 복사해서 가져오고, 토 2를 담은 리스트도 하나 새로 만들으라고 했으니 만들고요. 그리고 얘네를 더해서 합쳐서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래요. 그죠? 그러면 일단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어야 돼요. 이거죠. 근데 쟤네를 합쳐서 만들래요. 어떻게 합쳐요, 이거? 일단 말 그대로 합쳐볼게요. 문제가 시킨 대로 일단 합쳐봤어요. 잘 나오네요. 이걸 보면 알 수 있듯이 리스트는 리스트끼리 연산이 또 돼요. 더하기를 했을 때 리스트가 더해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A 플러스 B를 했더니 월화수목금토일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요, 순서가 영향이 있을까요? 네, 얘는 있어요. 누가 앞에 오냐, 누가 먼저 더해지냐에 따라서 얘가 먼저 오는 애가 들어가는 거고. 근데 이거 쉽게 생각해보면 지금 컴퓨터 작업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서는 당연히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리스트끼리는 덧셈 연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리스트의 결과를 합치는 게 가능한 거고, 그때 더해지는 순서에 따라 리스트의 결과값의 순서도 달라질 수 있으니 그것만 좀 주의를 해서 더하면 된다 라는 건데, 자, 그러면 이 코드 객체 몇 개 있는 거예요? 리스트 객체? 맞아요, 3개 있는 거예요. 이 더해진 값이 하나의 리스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객체가 3개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이번에는 똑같은 거긴 한데 플러스는 이 증감 연산자잖아요. 이 연산자를 이용해서 한 번에 추가를 해달래요. 사실 너무 똑같은 거라 이번에는 뭐 새로운 리스트 토이를 만들 필요가 없고, 이 A 월화수목금 리스트 안에다가 얘를 활용해서 플러스는 이란 연산자를 써서 그냥 토이를 추가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러면 되겠네요. 아까 우리가 이거 더해지는 과정을 여기다가 넣어봤죠, 한번. 이거 다를 게 없잖아요. 그리고 A를 출력을 해보면 잘 들어있는 거죠. 근데 이때도 순서를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플러스는 연산자를 쓰면 이 토 1은 먼저 더해져요, 나중에 더해져요? 더해지는 순서가 나중이죠. 왜냐면 이 플러스는 자체가 풀었으면 이거잖아요. 그쵸? 우리가 압축시킬 수 있는 부분은 이만큼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A가 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오는 거고, 거기에 토이를 더하겠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순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공유해드린 다음에 잠깐 쉬는 시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도 문제를 이어서 풀 건데요. 문제 열어놓을 거니까 그냥 알아서 풀고 계시면 돼요. 다음 시간 시작해도 그냥 풀고 계시면 되고, 자리에 앉아 계시는 시간은 5분부터 5분까지 앉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 다시 풀어보시고